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UAM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UAM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인데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지상 200~300m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건데요. UAM이 에어택시라면 파브라는 게 있는데, 파브는 개인용 항공기 같은 겁니다. eVTO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Electric Vehicle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인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UAM 시장 규모가 17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잉, 에어버스, 현대, 토요타, 아우디, 포르쉐 등 150여 개의 기업이 UAM의 핵심인 파브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널 에어 비클인데요. 테슬라는 9월 22일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 예정이죠. 지금 주식시장은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문에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 주가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폭등하고 있죠. 1년 전인 1919년 8월 30일 주가를 보니까 225달러였는데 1년 만에 2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31일부로 1대5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데, 이걸 하더라도 450달러 근처가 되니까 정말 폭등이라는 단어밖에 쓸 말이 없네요.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배터리데이 전까지 25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 후 주가는 500달러가 되겠네요. 액면 분할 후에도 테슬라 주식 한 주 사려면 우리 돈으로 60만원 가까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주가 하락할지 별 영향이 없이 테슬라와 같이 갈지, 이 부분이 큰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더 오를 룸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오를 부분이 없다는 것은 내리막이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핵심은 역시 배터리죠. 테슬라가 어떤 배터리 관련 내용을 공개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 총 몇 킬로를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탑재된 기존의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80만 킬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100만 마일, 즉 160만 킬로까지 버틸 수 있는 배터리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의 배터리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빨리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야 제대로 된 배터리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대. 지금의 배터리들은 차세대 전기차에 쓰기에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고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비싸고 또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이걸 빨리 계산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볍고 싸고 수명이 긴 그런 배터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5년에서 10년 후의 가까운 미래에 나올 꿈의 배터리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요.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빨리 양산할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서 지금은 기존 배터리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더 나은 배터리를 내놓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를 빨리 높이기 위한 경쟁, 배터리 수명을 빨리 늘리기 위한 경쟁, 배터리 생산 공정을 개선시켜서 원가를 낮추는 경쟁, 더 안전한 배터리를 내놓기 위한 경쟁 등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공급업체 확보 경쟁도 있겠죠. 테슬라는 이번 배터리데이 때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자사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몇 와트시냐 혹은 리터당 몇 와트시냐로 말을 하는데, 2020년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은 대략 240와트시 per 킬로그램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로는 한번 충전으로 500km를 달리기가 힘듭니다. 240와트시 per 킬로그램은 2012년
테슬라가 모델 3를 내놓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도 거의 240Wh/kg 정도에 불과하죠. 사실 다른 차들은 이제서야 240Wh/kg을 지원하는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8년 전에 내놓기 시작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누가 먼저 300Wh/kg의 벽을 넘어가느냐로 경쟁 중인데,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되면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타사보다 먼저 치고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익사이팅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뭔가 큰 기술적인 진보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최근에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배터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암프리우스 나노와이어 배터리 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전망으로는 배터리 데이 때 기존의 습식 배터리를 보다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건식 배터리 기술을 도입해서 습식 배터리 대비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이런 비전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500Wh/kg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테슬라는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해서 건식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맥스웰 테크놀로지는 원래 건식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00Wh/kg 밀도가 기본이었는데, 건식 배터리는 최대 500Wh/kg 에너지 밀도까지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1500 사이클 충전해도 90% 이상 용량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의 5월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테라팩토리 건설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단결정 양극재를 도입해서 수명을 4000회로 늘려서 밀리언 마일, 160만 킬로죠. 주행 가능한 그런 걸 달성을 하고,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식 전극 코팅을 해서 배터리 밀도를 300Wh/kg으로 높이고 모듈 베이스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테라팩토리는 기가팩토리 대비 30배 정도로 더 큰 공장인데, 기가팩토리 1 건설에 6조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테라팩토리는 이론상으로는 180조지만 대략 1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해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가격은 매년 평균 18% 정도씩 낮아져 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제조 비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에는 57% 정도였는데 2019년 들어서 33%로 현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 배터리 팩 가격 비중이 차량 제조 비용의 2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즉 50kWh 배터리 팩 가격이 $5,000까지 떨어진다면 내연기관차의 가격 과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50kWh 배터리 팩 가격이 $5,000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이 킬로와트당 $100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프라이스 패러티 시점이죠. 이 시점부터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싸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배터리 팩 가격은 매년 18% 정도씩 떨어져 왔고, 2019년에는 킬로와트당 가격이 $156였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아직 2-3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2023년에서 24년에 프라이스 패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 시점이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80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 행사 때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진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상에서 테슬라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죠. 우주 사업으로는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을 날리고 우주선을 날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지상 200-300m 높이에서 날아다니는 UAM 사업을 하려면 고밀도 배터리, 수직이 착륙 기술, 자동 항법 기술, 강력한 모터, 기체를 가볍게 하는 소재 기술, 위성통신과 5G, 착륙장 등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0-100 1.9초까지 나오는 그런 초강력 모터
모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율주행 기술도 아주 뛰어나죠. 또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성 통신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벼운 고효율 배터리까지 준비가 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UAM을 하려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야 하지만 배터리 무게도 가벼워야 합니다. 테슬라 모델 S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은 540k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네요. 헬리콥터는 시끄럽고 무겁고 덩치가 커서 도심 빌딩에 착륙하는 거는 다들 싫어하죠. 건물주가 싫어하는데요. UAM은 가볍고 조용해서 건물주들이 착륙장을 쉽게 허락해 줄 것 같습니다. 건물에 UAM 착륙장이 생기면 또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건물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UAM 착륙장 유치는 건물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UAM 시대는 2023년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2025년부터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에 자동차 비중이 50%, UAM 비중이 30%, 로보틱스 비중이 20%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UAM의 비중이 엄청 크죠.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배터리 데이 때 UAM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단톡방 입장까지 들어오쇼! 링크는 아래 있어요. 들어와.